네, 저희는 이제 곧 다가올 중화권 증시 개장 전략 짜 보겠습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충입니다. 네, 상무님, 어제 시장이 약했고 오늘 아시아 증시도 조금 약한 상황이어서 오늘 분위기를 앞두고 저희가 대응 전략 잘 필요할 텐데 우선은 기술주들의 낙폭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우선 상승폭이 빨라가지고 약해지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기술주는 성장주로 속하니까. 그래서 방어적인 형태의 종목들이 어제는 조금 강세를 보이긴 했거든요. 본토장 어제도 역시 하락했습니다. 이제 거래 대금도 떨어진 게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로스 섹터, 성장 섹터가 이제 하락을 주도했고, 창업한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아마 리튬 배터리,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AI, 그리고 제약주라든가 하드웨어가 모여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조금 더 컸었어요. 2% 정도고요. 항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0.8% 하락 마감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모멘텀이 부족했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중요한 이벤트가 끝나고 향후 12월 달에 인제 경제 공작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하고 성장주가 하락을 주도했고요. 배당주하고 은행주 쪽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홍콩 쪽도 거래되고, 왜냐면 본토 쪽에서 들어온 자금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하고 대만 다른 아시아 증시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서 거래량 줄었고요.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하락폭이 조금 더 늘고 있죠. 그래서 최근 5 영업 거래일 중에 인제 4 연속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여기서 조금은 긍정적인 뉴스가 뭐냐면 남양 자금으로는 계속 자금이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들어오는 자금의 숫자가 크진 않지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전형적인 본토 투자자들의 형태거든요. 홍콩 쪽이 떨어질 때마다 들어오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금 순유입이 기록됐고요. 98억 홍콩 달러 들어왔고, 반도체라든가 기술, 그다음에 미디어, 통신 쪽으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더 두시면 섹터별로 조금 중요한 섹터들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짚어주시죠. 애플 공급망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9% 좀 하락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인제 중국 내 인공지능 서비스 출시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로 출시가 지연된다, 이런 뉴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려 때문에 하락됐고요. 지금까지 계속 많이 올랐던, 관심 많이 가졌던 산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나 로봇 산업에 대한 과대한 너무 기대감이 과도했다. 그래서 영업일로 4 영업 거래일 연속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인제 6.4% 기도 이루었고, 이제 조금 상승한 것 중에 조금 재밌는 뉴스가 있긴 한데, 미디어 섹터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영화 업체인데 마오엔이라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알리바바 픽처스가 상승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있죠. 그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디몬 슬레이어 인피니티 카슬이라는 건데, 그게 개봉을 앞두고 그 기대감 때문에 커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 한국 분들도 이 영화를 많이 알고 있을 데, 제가 이걸 이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아무래도 중국 홍콩 증시 방향성이 부족하고, 특히 어제 인제 미국의 AI 버블론이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이 약간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주 대비해서 미국의 밸류에이션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밸류에이션 비교해서 중국이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다만 전반적인 센티먼트가 부정적이니까 아무래도 중국이나 홍콩 증시, 특히 테크주 쪽도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지금 자금의 흐름도 함께 짚어주셨고 여기에 고배당주나 방어주도 조금 주목을 받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안에서도 저희가 주목할 만한 종목이나 섹터 좀 더 좁혀볼 수 있을까요? 우선 방어적인 형태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 섹터 같은 경우에 1.7% 상승했거든요. 여기에 또 인제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핑안보험 같은 게 인제 중국 농업은행의 지분을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투자 심리가 거기에 또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SSE 디비든이라고 대표적으로 디비든, 그러니까 배당이 굉장히 높은 것들만 모아 놓은 지수가 있거든요. 그 지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후에 전환이 돼 가지고 테크 섹터의 추가 상승 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테크 섹터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배분을 할 때 그 점 주의하셔야 될 거 보고 있고, 주의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수로 이제 꼭 중국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실 때 저는 방어적인 형태로 가져갈 갈 지수가 A50 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A50 지수는 그 안에 금융주 비중이나 아니면 소비 관련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 뭐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방어적으로 약간 배분을 하고 싶다, A50은 포함하셔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A50 지수 오늘도 좀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편 지금 뭐 중국 본토나 이 현지에서도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 사실 SK하이닉스가 워낙 급등을 했다가 지금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서 지금 현지에서도 좀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왔었나 봐요. 이 부분이 좀 투심에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진단을 하실까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그런 보도, 그다음에 투자 주의 종목, 왜냐하면 더 이상 상승하면 투자 경고가 때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절대 그 열기가 지금까지는 식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방금 언급하셨던 뉴스, 신화통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방송 매체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국의 조선일보나 이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 주식, 특히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대변되는 그거에 대한 종목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 투자자들, 홍콩 포함 중국, 범종국 투자자들, 그다음에 동남아시아까지 관심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홍콩이나 중국 현지 매체에서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었고 계속 또 다루고 있고요. 지금 신화통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매체인데 다른 경제 관련 매체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더 뜨겁게 다루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중국 투자자들이 본토 쪽의 반도체 섹터나 아니면 AI 산업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관심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이제 16일 날 출시한 SK하이닉스 2배 같은 경우에는 상장가 대비 280% 상승했거든요. 지금 2주 됐는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5% 상승했고요. 굉장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제장 같은 경우에 홍콩 상장 전체 ETF 거래량 중에 6 위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다른 ETF들을 한번 보시면은 트래커 펀드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항생테크, 그다음에 아이shares에 있는 ETF들 거래량이 어마무시한 것들이에요, 탑 10에 들어가려면. 왜냐하면 한국에서 보시다시피 코스피 200이나 굉장히 큰 것들이 들어야 되는데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ETF가 여기서 거래량 6 위를 기록했다. 굉장한 어떻게 보면 그 뉴스라고 보고 있고요. 자산고 유입도 상당합니다. 한국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한국 매체들이 뉴스도 많이 내보냈죠. 근데 홍콩 쪽이나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서 들어온 자금들이 상당해 가지고 저희가 상장한 지 2주 만에 지금 3천억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제가 보기에는 실제 1조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일 종목 ETF로 상장한 지 3-4개월 만에 1조를 달성한다.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도 없었던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 해외 투자자들, 특히 범중국, 아시아 쪽의 투자자들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독보적인 기세는 조금 더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오늘장 굉장히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악재 뉴스 때문에 부정적으로 시작할 거라고는 분명하고요. 다만 어느 정도 빠질 것이냐, 여기서 조정의 기회를 줄 것이냐 이런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계속 이제 본토 쪽이나 아니면 홍콩 쪽에 투자은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고 이제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투자은행에서도 방향성 그렇게 썩 내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 개인의 의견도 그렇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조금 조심스럽게 관망하면서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장은 관망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시장 동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개장 전략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